안녕하세요. 검일환입니다. 최근 1년간 가장 부진했던 업종을 꼽자면 바로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ETF 자금 동향 분석을 좀 보니까 ETF 중에서 수익률 최하위의 15개 ETF 중에서 12개가 2차 전지 관련 ETF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ETF는 최근 또 1년 사이에 개인의 매수가 끊이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주 바닥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분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내 2차 전지 업종 상황 좀 분석해 주시죠. 이차전지 업종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 2개월 전부터 이차전지 업종의 바닥점을 찍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 빠졌죠. 그런데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이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주변의 시황을 보게 되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한 방에 다 해소는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한번 첫 번째 업황과 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업종이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업황이라고 하는 캐즘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캐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희석화되고 바뀌고 있는 조짐에서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캐즘을 일시적인 수요 감소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차전지 업종의 실적 발표 1분기 내용을 보게 되면 LG 에너솔루션이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고요. 에코프로 BM이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흑자의 폭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난해 그리고 계속된 2, 3분기 연속된 적자에서 일부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은 업황의 캐즘 현상이 일부 상쇄되고 있다는 점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업황 분석을 할 때 두 개 분기의 그 지속적인 상황이 개선될 때 업황이 반전됐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1분기 상황에서의 일부 이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의 흑자 전환은 눈여겨볼 만한 개선되고 있는 캐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이 현상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증자 리스크입니다. 이건 새롭게 부각이 된 내용이죠. 최근에 그 셀사 중심으로 해서 증자가 진행되면서 이차전지 업종이 반등을 주려는 찬스에 다시 되밀리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증자가 꼭 그 나쁜 거라고만 일반적 해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대규모 증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999년도에 삼성전자의 시총의 한 10%.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성전자 시총이 한 4조 5조 했었거든요. 네. 주가적 측면에서는 한 700원, 600원대였습니다. 그때 고객 예탁금이 4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때 6천억 증자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시총의 10%이면서 전체 고객 예탁금의 10% 수준, 10%가 좀 넘겠죠. 6천억이니까. 이 규모의 증자를 했어요. 증자한 이유는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97년도에 IMF가 있었죠. IMF의 삼성전자의 주가는 7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500원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리고 700원까지 하락을 했던 삼성전자가 2,100원까지 리바운딩이 나타났어요. 전체 시장이 이때 반등을 세게 줬으니까. 6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수준까지 반등을 줬으니까. 2100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가 다시 600원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때 캐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전체 경기 동향 자체가 부정적인 현상들 이러한 현상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600원 700원대 삼성전자가 5,600억 대략 6천억 정도에 대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그 해당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600원, 7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증자를 다 수용하면서 주가는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캐즘 현상 이후에 증자 이후에 주가 올라갔다는 거죠. 주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증자 뉴스가 나온 뒤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 때문에 기사화되고 언론에서 이 부분을 재조명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도 틀림없이 과거에 반도체 초기 국면에서 대규모 증자를 통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되었던 거고요. 이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 투자와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던 거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시황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지금 이차전지 셀사 중심으로 한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바닥권에서 진행하는 증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주가가 한 단계 더 주저앉은 것은 IRA. 네. 미국의 IRA 폐지 관련해서 내용이 네네. 나타나면서 이거 주가 너무 해묵은 악재 아닌가요? 그겁니다. 계속 똑같은 재료를 네. 한 4-5번 이상 계속 반영하면서 네. 하락 그렇죠. 하면서 지하실을 파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계속된 악재 부각이죠. 그러니까 이 악재의 내성이 생길 만도 한데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 악재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주저앉고 이게 이제 수급 개선, 투심 개선이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제가 업황과 증자 리스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악재로서의 가치가 소멸돼 가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은 주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RA 폐지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 하락하는 것은 수급에서의 투심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이차전지 셀사 중심으로 해서 저평가되었다라는 저점 매수의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도 이차전지 전체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가격 차를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저평가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수급과 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모든 기업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 심리에 대한 부분이 어떤 트리거에서 변화됐을 때 주가는 순식간에 흐름이 반전되는 경우의 상황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이차전지 업종의 업황 또는 업종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지금도 똑같은 2달 전과 똑같은 시각에서의 저는 개인적인 뷰로의 판단을 하고 있지만 바닥 수준이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바닥 저점을 깨고 내려왔지만 저는 현재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이다. 가지고 계신 거 들고 계셔도 될 것 같다. 이제 거의 바닥권에 다다라서 다 왔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글로벌적인 경쟁력도 다시 한번 2차 전지 네. 기업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업황이 이제 서서히 좀 돌아서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삼성 SDI는 유상증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금양이라든지 또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지 못했었고 그렇죠. 이런 좀 자금 조달에 빚에는 조달리고 자금은 또 조달되지 않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 2차 전지 기업들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구체적인 것은 뭐 전고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전고체에 대한 기술력 자체는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워낙 원가 대비해서 현재 배터리 산업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뒤처지는 게 현실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에서 캐스퍼에 대해서 이 전기차가 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으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3천만 원 초반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후반인가 그럴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형차에 대한 전기차가 기존의 그 구조적 측면에서의 가격이 상당한 하락을 보인 가운데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중국과 뭐 아직 단순하게 겨루어서 중국보다 효율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이 따라왔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부분도 지켜본다라면 경쟁력을 가진 중국에 대해서 겨뤄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전고체에 대한 기술 개발 중요하다고 보셨고요. 네. 뭐 요거는 상용화되는 건 조만간 한 2-3년 후 정도? 네. 이렇게 업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네. 그리고 그 스케줄이 뭐 미뤄지거나 네.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할지 아니면은 그 2-3년 안에 그런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더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번에 그 이차전지
행사가 있었을 때 정부제에 대해서 인터배터리. 인터배터리 행사가 네. 있었을 때 통상에는 2027년도를 상용화시키로 봤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기술력을 좀 더 앞당겨서 내년도 26년도에도 상용화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내년 정도에는 상용화되고 올해 말에는 시판용으로의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예정됐던 스케줄보다 좀 더 빨라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중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전고체 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좀 더 호재를 내놓으면서 우리 2차 전지 주들이 이제는 좀 바닥을 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네. 2차 전지 투자자들 투자 전략 세워도 괜찮을지 뭐 오래 보유하신 분들 뭐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아니면 신규 관점에서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더 하락하더라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바닥 노리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짤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통상 고점이나 바닥에서는 주가의 흔들림, 변동성 많이 나타나는 거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이게 왜 변동성이 주가의 고점이나 바닥에서 나타나냐면 네. 우리 흔히들 고점에서는 내가 가진 물량을 상대방에게 떠 넘기기 위해서 주가가 오르는 척 빠지는 척 이렇게 척척척척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궁극은 주가 하락하거든요.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도 기존의 물량을 내가 사기 위해서 빠지는 척 반등하는 척 이런 과정에서의 주가 습성에서의 모습들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은 바닥에서의 흔들림 과정에서의 물량 뺏기 과정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단순하게 보유 전략에서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거래량이죠. 거래대금이고 수급의 개선입니다. 흔히 수급은 우리가 관심과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수급이 개선되는 상황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거래량이 통상 평균 거래량의 2배 내지는 3배의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의 상황이 수급 개선이 나타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물론 오. 바닥 대비해서는 가격이 만 20% 또는 그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던 지점이 될 겁니다. 네. 최바닥의 상황에서 본다면. 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완전히 발바닥 아래에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거는 행운이고요. 통상 우리가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으라는 얘기가 있듯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의 개선 상황이 나타났을 때 판단이라고 한다면 무릎 아래 복숭아뼈 중간 뭐 이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사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주의 투자 심리와 수급을 변화시킬 만한 기대할 만한 이벤트나 호재 같은 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전기차에 국한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의 그 판매 대수나 생산 대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황에서의 캐즘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다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ESS 부분이 확장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로봇에 대한 배터리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2차전지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시장에 진화할 때는 주가의 개선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트리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터리주의 전방 산업으로 전기차뿐 아니라 이번 캐즌 기간에서 또 우리가 노렸고 활약을 했던 게 ESS였는데요. 여기에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등등까지 배터리의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전방 산업들이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주 여기서 수급과 심리 개선 또 트리거까지 더해졌을 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주가 가능성 하지만 거래량과 거래 대금 체크를 한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